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나누냐면요. 다 함께 꿈의 학교와 찾아가는 꿈의 학교를 신청하시는 이제 운영 주체분들, 선생님들은요, 작성을 한번 하셨어요. 운영 계획서와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그 선정 과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 거의 지금 80개 이상의 꿈의 학교가 성남에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그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다 보니 처음에 홈페이지에 입력할 때 특히 예산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항목에도 100만 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같이 각 꿈의 학교가 대략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입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PPT 그 화면에 제목을 제가 수정이라고 붙였지만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다 함께 꿈의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를 수정하는 개념이지만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작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착꿈이나 닭꿈을 준비하셨고 이미 여러 해 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실 때,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실 때 조금 이제 옮겨가시면서 빠르게 빨리 하시면서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원칙을 지키셔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1년 동안 참 많이 다루게 될 용어들인데요. 여러 연수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설명을 들으셔도 꿈의 학교 운영 중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처음이니까 간단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지금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실시간 창에 보니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실시간 답변도 드리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혹시 이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가입하신 네이버 밴드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선 매뉴얼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을 지향하셔야 하고 예비비와 자비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비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 사업 세부品目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고요. 꿈의 학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체 운영 기본 경비 등거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월 달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제 만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 학교에서도 만금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80~9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같이 활동을 하시는 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꿈짓기 선생님이 뭔지 이제 몰라서 노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쩌다 보니 아이들이 신청하면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몇 해 계속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 처음으로 꿈의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가게 운영하실 때 비상금이라는 개념 또는 예비비라는 개념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애가 아플 때 병원 가야 되니까 뭐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별도의 통장, 임실금 통장에 돈을 모아놨다가 만약에 급한 돈이 있을 때 여기서 꺼내 쓰기 위해서 예비비 또는 비상금을 만들어 두시잖아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있으면요. 10만 원씩 10개로 쪼개서 각각의 10만 원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50만 원은 꿈의 학교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겠지. 애들 간식도 좀 사줘야 되고 강사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50만 원 정도는 따로 챙겨둬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제가 매뉴얼대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물론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회의를 하셔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구체성이 가장 필요하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 되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꿈의 학교 특성상
뭐 재료비는 되나요? 뭐를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요. 안 되는 사례를 들어드리면 계획을 세우시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제 자율성을 가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회계사분께 여러 가지 지출 서류들을 보내드리고 1년 동안의 지출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회계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몇 꿈의 학교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시설비나 수리비나 자산 취득비와 같은 자본 형성적인 경비를 사용하셔서 환수 요청을 받는 꿈의 학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꿈의 학교에서는 무슨 시설을 수리하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을 하시는데 카메라를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수료증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남죠.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의 소유가 되고 또는 꿈짱 학생이나 꿈찌기 학생들이 그 카메라를 활용해서 내년에도 새로운 활동들을 꿈의 학교가 아닌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그 개념들을 그런 장비들을 자본 형성적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육청의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서요. 저희가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자본 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판단을 사전에 요청을 하시면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가이드에 맞춰서 구입하셔도 된다, 안 된다, 또는 그 대여를 하셔야 된다. 금액이 큰 경우에 대여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선택을 받으시고, 선택이라기보다 좀 안내를 받으시고 구입을 하시는 방법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거나 임차료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성금을 내거나 진료비, 장학금 같은 현금성으로 지출되는 경비들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 자본 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매년 몇 개의 소수의 꿈의 학교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해결 처리 기준입니다. 안상 선생님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원칙은 체크카드입니다. 다음 주에 제출하시는 그리고 이번 주에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체크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 입금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강사비를 각 카드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강사비 원고료 정도 지급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학생들 안전보험료도 카드 결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 번호, 유효기간 같은 거 기관에 알려드리면 카드 결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를 해도 카드 결제가 오류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사이트의 문제로, 홈페이지 상의 문제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문의를 한번 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지만 혹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증빙되는 서류를 같이 가지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카드가 원칙이고요. 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 입금을 통해서 지출을 하시고 관련된 증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사업 추진 기간 내에 집행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기간이 교육기간과는 다르다라고 아까 설명드리셨잖아요.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육기간 앞뒤로 조금 여유를 두고 이제 설정했던 한 달 정도 여유를 뒀던 사업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마지막 날이 교육이 12월 1일이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산 해당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을 출석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강사비를 지출하거나 하는 작업은 당일보다는 이제 월 단위로 지출하거나 그 다음 주에 지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작업들을 끝내는 기간, 그러니까 마무리되어야 하는 날짜가 사업 기간의 이제 마지막 날짜, 추진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꼭 다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막 10원 단위로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문의하실 필요 없고요. 좀 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금액, 이 집행 금액은 반납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예금이자 붙겠죠. 그건 쓰시면 안 됩니다. 예금이자는 쓰시면 안 되고요. 예금이자와 집행잔액은 아마도 내년 초쯤 12월 말에 마무리가 되면 정산 작업을 거쳐서 올해는 2월 달에 반납했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반납했던 제 기억으로 그랬던 거고요. 2월 달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금 이르긴 한데 그냥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체크카드에 따라서 페이백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정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면 한 달 뒤에 5%를 페이백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가장 심플하게 정산을 하시려면요. 홈페이지, 아까 제가 홈페이지 지출 입력하시는 부분을 그냥 첫 화면만 보여드렸었는데 거기 가시면 수입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다 지출을 보통 입력하시는데 수입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금이자랑 포인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시려면 그냥 포인트 페이백 받은 거 내가 안 쓴다는 생각으로 수입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2월 달에 반납하실 때 그냥 같이 교육청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한 500원이라도 아껴서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만 원을 지출했는데 1,000원을 페이백 받았다고 이제 문자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을 제외한 99,000원을 지출한 걸로 입력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처음에 10,000원을 지출했는데 영수증은 10,000원인데 10만 원인데 홈페이지에 입력할 때는 99,000원, 나중에 이제 메모를 안 해주셨다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냥 포인트 수입 처리를 하고 마시는데요. 그냥 조금이라도 아껴서 더 아이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경우에, 그리고 예산이 좀 빠듯한 경우에는 그런 작은 예산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페이백 받은 건 안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99,000원 입력하시되 영수증에는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에 페이백을 받아서 99,00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메모만 해주시면 회계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서류 제출을 받으신 주무관님도 내년 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사업 종료 후에 사업비 통장을 인출하신 금액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고요. 사업비를 교부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사실 필요한가 싶긴 한데요. 예외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사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비 교부 전에 집행을 한다. 금방 나오는데 좀 급하게, 좀 빠르게 서둘러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꿈의 학교가 있으시다면 교육청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고 지출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부 받으신 다음에 작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괄 인출 후에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TM기를 가셔서 30만 원 뽑았어. 오늘 애들 체험학습 갈 거니까 30만 원 뽑아가지고 가면 애들 음료수도 좀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고요. 한꺼번에 뽑으셔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회계 처리 기준 네 번째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최종 승인된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고요.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귀찮아 보이시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요,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홈페이지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경비원 사업비 변경, 그 아래에 있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적은 사례는 이런 사례가 훨씬 더 적거든요. 네 가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기관의 변동, 사실 크게 이런 사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자율성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수업을 계획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경들은 굳이 교육청에 변경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전체 사업기관,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기관의 변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업을 미루다 보니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는데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원래는 10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신설이나 폐지. 아까 세부사업의 개념 말씀드렸죠.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예산을 2개 또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시고 각각의 세부사업을 합쳐서 운영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항목은 아니고요.
세 번째, 학생 정원이 감소되는 경우. 우리가 목표하는 꿈의 학교는 뭐 20명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꿈의 학교 개교를 위한 최소 인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고맙게도 처음에 시작한 학생들이 끝까지 모두 함께하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1년 동안 꿈의 학교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안내를 하거든요. 그리고 5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꿈의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명단 확인은 언제 확인하냐면요. 6월 달에 확인을 합니다. 각 꿈의 학교에서 명단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각 129개 정도 되는 꿈의 학교에서 전체 명단을 이제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하시겠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매년 나옵니다. 이 학생이 뭐 꿈의 학교를 여러 개 신청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물론 이제 홈페이지 상으로 그게 이제 걸러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런 사례가 왜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꿈의 학교 명단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꼭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이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원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 1번, 2번, 3번과 같은 드물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쨌든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비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수단과 사업진행비와 활동비 3가지가 있는데요. 비목가는 200만 원 이상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강사비로 300만 원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다 강사비 빼버리고 다 물품 사서 구입할래요. 근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이상 변경돼야 되는 거니까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기준입니다. 찾아가는 꿈의 학교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 비목관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적은 금액의 변경이라면 교육청의 별도의 승인 없이 홈페이지 상으로 바로 변경하시고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군과 다학의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비목관 이동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요.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융통성 발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예산 편성과 관련된 용어 3가지 크게 비목과 관련돼서 3가지 비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목 크게 3가지입니다. 운영수단과 사업진행비와 활동비 크게 3가지의 비목으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파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사비입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꿈장 학생들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의 형태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조금 빠른 친구들은 강사도 섭외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수업 차시에 따라서 수업 계획을 하고 신청한 학생들, 좀 꼼꼼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보다는 엄마 나 이런 거 해볼래, 선생님 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 형태로 신청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작업이 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강사비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실제로 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강사비에는 외부 강사, 내부 강사, 보조 강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외부 강사와 내부 강사의 구분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요, 강의 횟수입니다. 당연히 운영진은 내부 강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외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한 명의 강사의 수업 횟수가 4회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분은 외부에서 초청했지만 우리 기준으로 내부 강사에 들어갑니다. 강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최대 3회까지 강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첫 1시간은 8만 원이고요. 초과 1시간당 5만 원을 추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강사 한 명당 하루에 3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비는 그럼 한 번에 18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 되겠죠. 근데 수업 횟수가 좀 많다, 우리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도움을 주실 거다라고 한다면 그 횟수는 기준은 4회입니다. 4회 이상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간당 4만 원, 3시간이면 최대 12만 원이겠죠. 강사 섭외를 저도 사실 저희 꿈의 학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것들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가면 뭐 기업에 가거나 어떤 수련관에서 섭외를 받으시면 분명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고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이 금액을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좀
해주십시오.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용 한도액이 최고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감사하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저는 그 금액 받고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강사분이 계시다면 한번 컨택을 하셔서 최대 금액 이 정도 부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조 강사는, 보조 강사라고 하면 메인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 강사가 됐든 내부 강사가 됐든 실질적으로 강의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강의를 도와주시는 강사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보조 강사로 이제 수당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간당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체험학습, 아직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꾸준히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조금 코로나가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2학기 정도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계신다 한다면 외부 인솔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보조 강사 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수당도 그 운영 수당에 들어가는데요. 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회계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 운영 주체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업무 수당 시간당 10,000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꿈의학교 전체 수업 시간을 초과해서 행정업무 수당을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이 30시간이라면 30만 원까지만 지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당 지급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합쳐서 3명이 나눠서 일을 하신다. 3명에게 지급된 총 금액의 합이 수업 시간 전체 합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가지 꿈의학교 유형 중에 다음에 꿈의학교는 내부 강사, 보조 강사, 행정업무 수당을 편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공고문에 확인을 하고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운영수당입니다. 원고료, 그러니까 다음 운영수당, 원고료 편집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고료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외부 강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강사, 보조 강사 지급하실 수가 없고요. 3회 이내에 강의를 하시는 외부 강사가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PPT 파일로 강의 자료를 준비하셨을 때 시간당 제한이 있고요. 한글로 작업하시면 시간당 2.5회, PPT로 작업하셨으면 시간당 9명 이내로 최대 지급 금액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도와주신다. 편집이라고 하면 영상이 됐든 작품집이 됐든 여러 가지 편집을 도와주시는 외부인에 한해서 기본료 4만 원에 만약 2시간 이상 하셨다 그러면 2만 원 추가로 최대 6만 원까지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금액은요, 오른쪽 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용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정해져 정액이 아니라요, 협의에 의해서 그보다 적게 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액이 이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기목입니다. 사업진행비요. 여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시내여비, 시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시내여비는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성당 관내에서 출장을 다니셨다 그러면 10,000원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관외로 나갔다 그러면 보통 2만 원 학교에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외여비는 일비 2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교통비,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또 외부에 나가셨는데 식사를 하셨다 그럼 1인 일식에 8,000원 지급이 되고요. 숙박을 하셨다 그러면 5만 원 일식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요. 자가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가면 사전에 사전답사 가실 수 있잖아요.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셨다 그러면 해당 증빙을 갖고 오시면 이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이라고 하면 톨비 영수증 아니면 기름을 얻었으면 주유 금액 영수증 같은 것들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그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험을 충청도 청주까지 간다는 가정을 해보면 청주까지 갔다 증빙을 받으시고요.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 금액으로 환출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버스를 기준으로 청주에 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 버스비가 얼마니까 그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실제 사용하신 기름값과 톨비를 모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환산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식비는요, 작년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 아까 강사비 최대 3시간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업을 강사비가 다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식사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한 금액이 있죠. 학생 한 명당
일식에 8,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나중에 증빙하실 때 그 우편으로 받는 매뉴얼에 보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을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의 명단이 명단 곱하기 8,000원 한 금액이 전체 지급 금액,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당연히 운영 주체분들 같이 수업을 하신 강사분들 포함하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 인원 포함한 총액이 식사 실제 지출 금액과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 간식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수업이 4시간 이상이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4시간 이내인데 학생들 좀 배고플 것 같다. 주말에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간식 좀 제공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1인당 4,000원의 한도 안에서 간식들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검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이고요. 받으시는 사업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으셨다 그러면 회계검토 비용은 1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사이다 282만 2천 원, 3,000원에서 4,000 사이다 33만 6천 원, 4,000만 원, 죄송합니다. 여기 수정해야 되거든요.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6만 5천 원을 회계검토 비용으로 반드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험료, 사업 참여에 대한 보험료, 그러면 보험을 사전에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고요. 예상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실제 지출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학생 모집 인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 시기에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 1인당 만원 정도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모집하려고 하는 모집 인원이 있으면 그거 곱하기 만원 하셔서 그 금액 정도를 안전보험료로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보험료와 회계검토 수수료는 반드시 편성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이런 것들 보시면 세부 기준들 읽어보시면 어떤 거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물품구입비 제일 오른쪽에 보면요. 송금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고 작년에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강사를 3명 초빙할 거고 이 강사분들한테는 매달 말에 강사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총 7번 이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 통장은 농협인데 농협이면 괜찮을 거고 또 우리은행이면 송금수수료가 드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송금수수료 해봤자 500원이잖아요. 500원에서 뭐 100원 다닐 텐데 편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런 작은 금액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운영수다. 내가 강사분 몇 분을 몇 번 초빙할 거니까 큰 틀로 강사비 이 정도 편성하면 되겠지 선정하시고 그리고 보통 물품구입비로 많이 쓰시죠. 대여하시는 경우에 임차비도 많이 쓰시지만 아이들 수업 재료, 만들기 재료, 수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쓰시는데 교육 재료들을 쓰시는데 대략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20명 모집이면 곱하기 20 하면 되겠지. 그와 같이 좀 큰 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원 단위로 내가 송금을 몇 번 할 거니까 얼마를 편성해야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 안에서 또는 만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체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쇄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지금 계획서에 지출하실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인쇄비 5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면 2개 이상의 변경서를 첨부해야 된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홍보하는 비용이 사업비 총액의 5%가 넘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동비입니다. 세 번째 비목은 활동비고요. 특근 레시피나 사무용품비나 업무 경비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을 제외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부 직원의 머리가 10대 마찬가지로 1인 1시에 8,000원인데요. 이런 금액을 편성하셔도 되고 편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비 지출 사업비 총액이 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만꿈의 경우에는 아마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니까 오히려 헷갈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찰꿈이나 닭꿈의 같은 경우는 이미 편성하셨던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5% 꽉 채워놓으셨다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비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보비의 금액이 한도액이 줄어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셨으면 답변 드릴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출하실 때 중요한 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강사비 안 넣으셔도 돼요. 강사비를 없이 그냥 물품을 가지고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회계검토 수수료. 받으시는 총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회계검토 수수료 꼭 넣으셔야 되고요. 안전보험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학생 1인당 10,000원 정도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활동비는 전체 금액의 5% 넘으시면 안 된다. 한번 해주시라고 한번 더 넣어놨고요. 세 번째, 교육 지원책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지만 알고는 되셔야 되겠죠. 사업기간이 변동되는 경우, 세부 사업이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아니면 학생 정원이 감소되거나 규모가는 200만원 이상, 또는 다금과 만금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수당, 시간당 10,000원 지급할 수 있었는데요. 지급하는 총액의 금액이 전체 수업 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들 작업 다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다음 주에 또 헛걸어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셨다가 수정을 또 하셔야 되면 다시 한번 오셔야 되니까요.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매뉴얼 책이 두꺼운 책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 서류에 관련되는 부분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교육지원청으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중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을까요? 유튜브에? 네. 네. 코로나로 분반하잖아요. 네. 그럼 강사비 2회 지급 가능한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네네, 가능합니다. 그럼 그 외부 강사일 때 네. 3회까지 허용되잖아요. 네. 그럼 그 2회 지급이 3회로 기준으로 2번을 치는 건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강사분이 A반에도 수업하고 B반에도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로 분반. 분반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이건 부모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루면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거나 동일날 수업해야 되는 걸 분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1회로 쳐주고 날짜가 바뀌었다면 2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확한 거는 제가 추후에 노교청 중관님하고 상의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목소리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현재 공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밴드에 아까 착금, 만금 따로 밴드가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올려주시거나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